안녕하세요. 3분 투자 정원정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물어보는 사업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과 오해,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자해야 100%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왜 재개발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 서울 수도권 외곽에 1기나 2기, 3기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공급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서울 외곽에 그렇게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저밀도로 활용되고 있는 땅, 특히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로 공급하는 이 재개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도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주택에 투자할 때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역세권 시프트거든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역세권의 주택을 건설하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 용도로 활용하는 재개발 사업을 이제 말하는데요. 공공기여 용도는 일반적으로는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그 방식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역세권은 승강장 기준으로 250m가 이제 승강장 기준으로 250m가 1차 역세권이고요. 2차 역세권은 승강장 기준에서 500m까지가 2차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24년까지 1차 역세권의 기준을 350m까지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시프트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를 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즉 정확한 명칭은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종, 3종인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종상향함으로써 1차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2종, 3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이 200에서 250%거든요. 그럼 최대 700%까지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올려주는 용적률의 과반 이상을 공공용도로 활용하겠다. 장기전세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같이 어느 일정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에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역세권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 가장 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용적률 완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의 용적률은 500%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역세권의 위상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지역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돌았고요.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층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닭장 아파트가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병폐를 이제 완화하고자
35층 이하로 규제되었던 층수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닭장 아파트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예를 들면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가 49층에 용적률 600%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크로 포레스트를 보고 닭장 아파트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700% 이상 적용하고 35층 층수 규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역세권 기준이 250m에서 350m까지 완화했었던 것이 22년까지 한시적이었거든요. 그것을 2년 연장해서 24년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즉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은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300에서 350% 이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역세권 시프트는 최대 700%까지 용적률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가장 낮은 것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빠르게 타 사업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요인 하나는 수익성이거든요.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면 동률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뛰어난 입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역세권에 지어지는 게 역세권 시프트잖아요. 역세권에 지어지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을 것이고,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다, 전세는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임대 주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못 나서 걱정하시는 일이 크게 적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이 저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수가 규제됐고 높이 올라가서 용적률을 찾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역세권 시프트에서 제공되는 장기 전세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구 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시세로 공급하는 것이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들어갔었던 것이 이제는 연면적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보다는 중형, 중대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구 임대주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임대주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역세권 시프트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역세권 시프트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정 요건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1차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구역이 들어와야겠고요.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 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67%인데요. 여기서는 60%이기 때문에 한 7% 정도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세권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 되는 노후도가 60% 이상 되는 곳을 사실상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과소필지 비율이 40% 이상, 2층 이하 건축물, 점일 이용 비용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남같이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에 45평 이하의 필지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고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그 사업지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곳을 찾는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성공 투자 공식 첫 번째, 중심지 역세권을 찾아야 됩니다. 용적률이 아무데나 700%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서 7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지 역세권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중심지 역세권 중에서도 노후도가 충족되는 주거지역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이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거는 한강뷰가 보이는 지역이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지역을 찾을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